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실패, 한계, 슬럼프라는 벽을 뛰어넘는 변화의 사다리, 레더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우리 보통 무슨 사다리 걷어차기,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외국에서도 이런 걸 쓰는구나라고 느끼게 됐고요.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정말 빵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 트리거의 마셜 골드스미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 켄 블랜차드 같은 되게 유명한 분들이 이 책을 막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인맥이 빵빵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앞에 목차가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력만 하는 인생은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노력만 할 필요가 없다. 저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무언가를 배웁니다. 스스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변화하고 싶은 욕망은 사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혹은 더 이상은 힘들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 위기감이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 와야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뇌는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편리함, 이익, 즐거움, 그리고 성공의 경험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엄청난 우리에게 그런 도파민?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을 우리는 그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교 1등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내려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된대요. 어떤 행동을 실행했을 때 즐겁다고 느끼거나 이로 인해 성공한 경험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더욱 자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먹고 싶은 거죠. 기분 좋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럼 계속 하는 거죠. 댄스를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춤을 계속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 이익, 즐거움 이런 성공 경험에 계속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하기 위해서 행동 변화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편하다, 쉽다, 즐겁다.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힘들게, 어렵게, 즐거운 게 아니라 불쾌하게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뼈 빠지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편하고 쉽고 즐거운가? 어떻게 하면 반복할 수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환경은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맨날 환경이 중요해 라는 말 많이 듣죠. 날씨가 좋고 집 근처에 달리기에 적합한 공원이 있으면 달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운동복과 운동화가 갖춰지면 달리기 더욱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살도 되게 많이 찌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럴 때 헬스장을 끊었어요. 운동하려고. 근데 2번인가 3번밖에 안 갔어요. 1년 끊었는데.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양도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나도 다른 아파트처럼 안에 헬스장이 있으면 운동을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 집은 빌라라 헬스장까지 너무 멀어.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막 지치고 갔다 오면 집에 오기 싫고 걸어 다녔거든요.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안에 그 피트니스 센터 있으면 나도 몸짱이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한 3년째 아파트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그것도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이렇게 지하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상쾌한 공원이 있으면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환경을 바꾼다 해서 꼭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뿐이 아니라 심리적인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거나 우리 김유라 TV 라이브 방송에 밤 11시에 들어오시면 우리 공주님 왕자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에서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막 무슨 게스트가 무슨 설명을 했는데 어머 사람들이 막 알아듣네? 어머 다른 사람 막 질문도 하네? 어머 나만 용어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뭐 갑자기 공부를 막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만들래요. 사다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지대래요. 우리가 목표도 있고 실행해야 될 미션도 있지만 이걸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붙여놓고요. 매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하래요. 우리 집에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영업직 같은 데 가면은 화이트보드에 진짜 이렇게 막 누구는 얼마큼 실적했고 누구는 얼마큼 했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목표가 보이면 더 동기부여가 생기죠. 주거 지역에요. 교통 표지판도 만들고 좁아진 도로도 만들고요. 과속 방지 턱도 만들면 운전 속도가 낮아져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지지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목표를 달성할 때 내 목표가 잘 보이게 항상 이렇게 붙여놓거나 휴대전화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테크를 해야 돼요? 왜 돈을 아껴야 돼요? 왜 저축을 해야 돼요? SNS 같은 거 피곤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명확한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이 충분히 좋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순간이 생기면요. 의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뭐 쫄딱 망했다든가 갑자기 직업이 없어졌다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아껴야겠다. 혹은 지금 수입 말고 또 다른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소용없죠. 지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죠? 어떤 분은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왜 술에 끊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줬대요. 당신은 술에 끊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하는데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술을 끊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은 못 끊겠어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 딴 건 다 끊어도 술은 못 끊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이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문구로 모집 공고를 교체했고 그러자 모집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최악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막 보험에 가입을 하죠. 자,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군. 대단해. 나는 의지력이 없는데.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은 강한 인내심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결단력을 지녔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해요. 많은 연구 사례의 결과를 보면 결심을 성공적인 변화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심을 실행하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 바로 우리 뇌는요,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든 즐겁기 위해 살아요. 맛있는 거 막 먹어요. 좀 살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저거 먹어서 행복했어. 술을 막 마셔요. 알코올 중독이 오긴 했지만 행복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즐거워서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즐겁죠. 어떤 사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공부가 즐겁다고 하고 뭐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그게 즐겁다고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이 즐겁다고 합니다.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즐겁대요. 땀을 흘리면 즐겁대요.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듣고요 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뭘 하면 즐거운가요? 현재 자신이 즐기고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세요. 저는요, 이제 밤 11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이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 대단하다. 너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 시간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잠을 잘 것도 아니고 전 잠이 안 와요. 원래 그 시간에는 아주 날아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즐거움.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시도하면 할 수 없겠죠.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된대요. 저는 이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를요,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신 윤홍균 정신의학과 그 원장님께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문제 없어. 나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계 인간들은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많고요. 한계 인간들은 할 수 없어, 못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걸음에 그건 정말 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작하라고요. 이게 바로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저의 어떤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는 마라톤을 뭐 몇십 킬로를 뛰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쳐버려요. 그냥 나는 5분만 뛰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복만 입어야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운동복만 입어도 자동으로 달리기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쉬운 거, 쉬운 행동으로 시작하고 쉬운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걸 반복할 수 있겠죠. 자, 행동을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우리 애가 TV를 너무 많이 봐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요. 밥은 잘 안 먹고 과자만 먹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요. TV가 집에 아예 없었고요. 과자를 안 샀습니다. 과자가 사실 좀 비싸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 입맛이 좀 건강하게 돼야 됐기 때문에 뭐 인스턴트 같은 거 사지도 않았고 라면 같은 것도 전 집에 아예 없었어요. 국수는 있었어요. 국수. 국수가 싸니까.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새우깡을 모르는 아이는 새우깡 먹고 싶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초코파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엄마 나 초코파이 사줘라고 할 리가 없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돈이 뭐 별로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스마트폰 당연히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책 읽어주고 그랬죠. 한 번도 저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보여주거나 이동하는 차에서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저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조금 힘들어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대화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의 행동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해요. 내가 오늘 뭘 하기로 했어 라고 운동복을 입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했는가? 그런 답을 한번 적어보래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기입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쭉 적어놓고 자기 전에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다 받으면 집중력이 다 끊기고 뭐 하다가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전화 잘 받지 않고요. 문자나 카톡도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을 때 합니다. 그리고 처음 3시간, 자고 일어나서 3시간 정도는 막 무슨 카톡이니 전화니 이메일이니 막 뭔가 내가 자고 있을 동안 밀려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체크하고 답장하고 그런데 막 집중을 합니다. 밥도 먹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계획한 일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결심한 어떤 일, 난 이렇게 변화하겠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어 라고 한 일이 정말로 성공할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해요. 와, 이건 정말 대박 아이템이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좋은 계획보다는 일단 계획을 세웠으며 바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일단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그지같이 해라. 그리고 내가 오늘 목표했던 것들을 잘 실행했는지 기록하고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한번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환경을 조성해 보겠어요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제 주변에 가장 많은 게 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으로 탁 해서 책을 좀 빠르게, 손 뻗는 곳에 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책 가지러 일어나기도 너무 귀찮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바뀔 거라는 순진한 착각은 이제 버려라 라고 해요. 노력을 성공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변화의 3단 법칙, 사다리 법칙 레더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